안녕하세요. 중국 플러스 TV의 조성모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제일 헷갈리고 그래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중국의 관시 문화에 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이번 영상부터는 영상의 제일 끝부분에 오늘의 중국 영상이란 걸 붙여넣습니다. 연출한 영상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았으니까 중국을 보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에 전반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시를 한국말로 표현하면 인맥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인맥이라는 의미보다 중국인들의 관시는 좀 더 넓게 해석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좁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시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입니다. 가구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먼저 아는 사람을 찾고, 병원을 갈 때도 아는 사람을 찾고, 심지어 법원의 판결을 유리하게 끌어내는데도 변호사보다 아는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중국에서 어떤 해결해야 할 일이 발생하면 중국 사람들의 입에서 그리고 머리에서는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사람을 찾아라입니다. 그들은 이 관시가 모든 일을 해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 이 관시를 이용한 일의 해결 방법이 많이 약화된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중국인의 관념에는 관시가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준다는 믿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관시는 말 그대로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전 부분에 걸쳐서 아직도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뒤에는 크든 작든 이 관시 영향이 분명히 작용했고 실패한 사람의 뒤에는 좋은 관시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이 관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선물을 하고 돈으로 뚝딱 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건 관시가 아니라 일종의 뇌물이나 거래로 볼 수 있겠죠. 진정한 관시는 어떤 일을 해결했다고 해서 돈이나 물품을 요구하거나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관시는 콩나물 자르듯이 하루에 이틀에 쑥쑥 자르니 아니고 상당히 오랜 관계를 통해서 돌에 이끼가 자리 잡듯이 쌓이고 쌓여서 형성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관시가 각종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 열시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관시를 자랑하고 다니는 경우를 중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성정부의 누구를 알고 시정부를 누구를 알고 그런 식이죠.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대부분이 뻥이라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가끔 중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한국 사람들도 중국에서 막 관시 자랑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공무원하고 밥을 먹었다, 술을 먹었다, 누구에게 선물을 했더니 좋아하더라.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탁하라고 하더라. 이런 식이죠. 저는 그런 한국 사람들을 볼 때 그분이 중국말을 못하면 웃어넘기고 중국말이 되는 분이면 좀 나쁘게 말하면 사기꾼 기질이 있거나 아니면 당신은 아직 중국말 알려면 멀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중국에서 어려운 일에 부닥쳐 관시를 찾아야 할 때 현실적으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이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 교포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만나기 쉽고 둘째는 말이 안 통해서이고 중국말이 셋째는 중국인과의 관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조선족 교포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포들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를 해결할 능력, 즉 중국 주류 사회와의 관시가 안 돼 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조선족 교포를 찾아서 돈, 시간, 정력을 낭비하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한족들은 조선족을 포함해서 55개 소수민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아시면 좀 이해가 될 걸로 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관시의 정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중국의 관시는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한족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 친분과 믿음으로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이다 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외국인과는 전혀 관시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들과 말이나 글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되는 걸 전제한다면, 그렇다면 노력하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관시 실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한국 사람이 중국에서 공장이든 식당이든 아니면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이든 기업을 하려면 먼저 관련 부분의 공산국, 한국의 세무서 정도죠. 그리고 공안국, 한국의 경찰서나 파출소, 또 환경, 위생, 품질 당국으로부터 먼저 찾아서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특히 각 부분에서 봤을 때 위법적인 사항이 있기 쉬운 업종은 더더욱 먼저 찾아서 아주 초보적인 관시라도 형성해 놓고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먼저 투자부터 시작하면 심각한 경우에는 시작도 못 해보고 투자금을 날리거나 아니면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중국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해답은 이렇습니다. 어설프게 브로커, 소위 이제 관시를 하죠. 이런 사람을 찾아서 해결할 일이 아니고 통역을 찾아서 직접 당국자와 만나서 일을 해결하는 것이 일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단 이 경우는 통역이 제대로 된 통역일 경우를 전제해야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통역이 장난치고 일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를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글도 말도 모를 경우에 나의 비즈니스 운명을 통째로 통역에 맡긴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리자면은 중국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말은 좀 천천히 배우더라도 중국 글 정도는 어느 정도 배워서 중국에서 그 일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잘하는 사람이 소개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때묻지 않은 젊은 친구를 찾아서 통역을 맡기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겪은 관시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 매트리스를 중국의 호텔에 납품하기 위해서 대졸 영업 경력 지원을 20명 뽑아서 호텔 영업에 투입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업을 제가 계획할 때 제가 잘 아는 중국 친구가 4성급, 5성급 호텔에 물매트 영업을 하려면은 그 방식은 안 된다 하고 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경쟁 제품도 없고 호텔의 보급률도 굉장히 미미한데 왜 안 됐냐고 물어보니까 중국에서는 관시가 없으면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마음먹은 일이라 씩씩하게 추진을 했죠.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친구의 말대로 그 20명의 영업사원들로부터는 2달간 단 한 건의 납품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저도 기업을 운영하는 중국인 관시를 찾게 되었죠. 영업사원들 아무리 보내도 어떤 반응도 없던 그 호텔 측에서 관시 소개를 받고 제가 직접 가보니까 호텔 사장이 문 앞에 나와서 저를 맞아주었고 납품을 받겠다는 전제를 미리 하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었고 결국 몇십 장의 물 매트리스를 그 호텔에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호텔 사장과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고 중간에 소개한 그 친구의 역할이 100%죠. 예. 이게 바로 소개자와 호텔 사장과의 관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소개자와 저와의 관시이기도 하죠. 이처럼 관시는 한 달이 거쳐서도 통하는데 이 점을 브로커들이 이용해서 소위 돈을 벌죠. 자, 이제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예를 들어 드리는 게 이해를 가장 빨리 할 수 있게 할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작년 2019년 9월에 저희가 생산하는 이 물매터 온열 제품의 직영 매장을 열기로 마음먹고 10년 이상 알고 지내는 중국 친구 한 명을 찾았습니다. 그 친구는 예전부터 저희 공장이 위치한 곳의 촌장이었고 현재는 중국 심양시 법원의 배심원으로 있습니다. 매장이 공장과 가까운 곳에 있어서 그 친구의 도움이 필요했죠. 결론적으로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얻은 몇 가지는 첫째는 매장 건물을 얻는 데의 비용을 한 30% 정도 절감했고
둘째는 저희업종과 관련된 관할 당국, 즉 공산국, 공안국 등등의 책임자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서 저녁 한 끼를 같이 먹음으로써 개업 이후에 각종 문제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한국 사람이 저희가 개업한 그런 형태의 매장을 개업하려면 적게는 한국 돈 200만 원에서 많게는 400~500만 원의 돈을 매달 지불하면서 영업을 해야 합니다. 왜 돈을 내면서 영업을 해야 되냐고 뭐 믿기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것이 중국의 현실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 사람들의 관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마디로 중국 사람들은 인간관계, 즉 관시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그들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해결 방식이고 성공의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에서 생활할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제가 올리는 세 번째 영상인데 계속 중국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갈 것입니다. 제가 올리는 이 영상들이 저는 살아있는 중국 생활 가이드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욱 알찬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뒷 영상 계속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